201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?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.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,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그제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게 논란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.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. 명백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괴담을 유포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.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런 방송에게 우리 국민들은 매월 수신료 2,50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? 천안함 폭침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왜 이 시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천안함 폭침 사건은 제가 2011년도라고 얘기했는데요. 2010년 3월 26일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정치권에서 저렇게 KBS의 천안함 방송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? 이제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천안함 관련해서 당시에도 있었던 음모론을 새롭게 제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.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. 아, 그래요? 당시에 그냥 좌초됐다. 그리고 잠수정이랑 좀 부딪혀가지고 좌초된 거다. 이런 얘기들이 조금 소문처럼 돌았었는데 그 의혹을 다시 제기를 한 건데요. 이미 정부 합동조사 발표도 끝났고 이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북한 어뢰 공격에 맞다라고 이제 재차 확인을 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가 저런 내용을 내보내서 여론을 다시 좀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. 그다음 KBS 방송을 보면 뭔가 CCTV도 공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대체적인 평가는 새로운 뭔가 이런 증거 같은 거 없이 뭔가 이런 괴담 같은 걸 유포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강 기자? 그렇습니다. 이제 KBS에서 공개한 CCTV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겁니까? 지금, 이렇게 운동하는 그 헬스장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파도가 상당히 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도가 제대로 흔들리지 않았다. 그러니까 저렇게 선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뭔가 조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음모론을 좀 제기를 한 건데 국방부는 좀 이것에 대해서 CCTV가 맞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이 파도에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함정 운항 방향을 조정해서 흔들림을 최대한 줄인 것이고 그리고 한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저 공간이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지 CCTV가 그런 음모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. 자, 오늘 때마침 국회에서는요.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야당 의원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KBS 추정 60분 천안함 방송과 관련해서 뭔가 날선 질의를 했는데요. 영상 보고 말씀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KBS는 천안함 폭침이 그렇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.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승도 후보자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저도 역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다만 합리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또 과학적 검증에 뭔가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오늘 양승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저는 믿습니다. 그러나 다만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모순돼 보이기도 하는데 차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양승동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,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그런 계속적인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마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. 지금
KBS가 상당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서 예. 이것이 이제 정부 발표가 맞다는 것을 만약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 신뢰를 상당히 더 높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. 예.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천안함 이 폭침의 의혹을 또 제기했던 이 PD가 예. 사실 2010년 천안함 사고 직후에 또 사실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 예,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회사 내에서 자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물론 송사를 가서 많은 징계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그때 당시 제작했던 PD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편향적인 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. 아마 KBS가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제작진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제작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. KBS 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잠깐 보고요. 좀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추적 60분이 아니라 편파 60분 같았다. KBS 예산을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를 도와주는 방송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요. 자, 오늘 노 기자가 천안함 생존 장병 쪽을 좀 접촉해봤다면서요? 네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진실을 밝히려면 프로그램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 당시에 천안함에 타고 있었던 생존 장병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그런 게 없었다. 이 점을 토로했는데요.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. 프로그램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아니, 화도 많이 났죠, 근데. 예. 또 많이 나고, 저희 내용이 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서운했고, 많이 아쉬웠어요. 저희들이 아무래도 뭐 많은 얘기를 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, 대신해서 좀 방송으로 나오고 그랬으면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. 네, 천안함 생존 장병 허양기 씨는 KBS 보도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. 자,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. 저는 1분 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천안함 폭침 사건은 제가 2011년도라고 얘기했는데요. 2010년 3월 26일이었습니다. 자, 오늘 정치권에서 저렇게 KBS의 천안함 방송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? 이제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천안함 관련해서 당시에도 있었던 음모론을 새롭게 제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.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. 아, 그래요? 당시에 그냥 좌초됐다. 그리고 잠수정이랑 좀 부딪혀가지고 좌초된 거다. 이런 얘기들이 조금 소문처럼 돌았었는데 그 의혹을 다시 제기를 한 건데요. 이미 정부 합동조사 발표도 끝났고 이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북한 어뢰 공격에 맞다라고 이제 재차 확인을 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가 저런 내용을 내보내서 여론을 다시 좀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. 그다음 KBS 방송을 보면 뭔가 CCTV도 공개하고 그런 것 같은데 대체적인 평가는 새로운 뭔가 이런 증거 같은 거 없이 뭔가 이런 괴담 같은 걸 유포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강 기자? 그렇습니다. 이제 KBS에서 공개한 CCTV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아, 이겁니까? 지금, 이렇게 운동하는 그 헬스장인 것 같은데 예. 지금 보면은 파도가 상당히 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도가 제대로 흔들리지 않았다. 그러니까 저렇게 선체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뭔가 조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음모론을 좀 제기를 한 건데 국방부는 좀 이것에 대해서 CCTV가 맞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 이 파도에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함정 운항 방향을 조정해서 흔들림을 최대한 줄인 것이고 그리고 한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뒤에 있는 저 공간이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지 CCTV가 그런 음모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. 자, 오늘 때마침 국회에서는요.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. 야당 의원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KBS 추정 60분 천안함 방송과 관련해서 뭔가 날선 질의를 했는데요. 영상 보고 말씀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KBS는 천안함 폭침이 그렇게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.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승도 후보자께서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도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저도 역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다만 합리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 또 과학적 검증에 뭔가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
자, 그러니까 오늘 양승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저는 믿습니다. 그러나 다만 언론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약간 모순돼 보이기도 하는데 차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예, 양승동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,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, 그런 계속적인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마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. 지금 KBS가 상당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서 이것이 이제 정부 발표가 맞다는 것을 만약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 신뢰를 상당히 더 높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.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천안함 이 폭침의 의혹을 또 제기했던 이 PD가 사실 2010년 천안함 사고 직후에 또 사실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회사 내에서 자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물론 송사를 가서 많은 징계에 대한 혐의는 상당히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때 당시 제작했던 PD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편향적인 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KBS가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201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?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.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.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그제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게 논란을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.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. 명백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괴담을 유포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.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런 방송에게 우리 국민들은 매월 수신료 2,500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까? 천안함 폭침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왜 이 시점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